네, 오늘 8월장 마감이 되었습니다. 여러분들 일단 한 달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. 이제 무더위도 지나가고 이제 9월 가을이 다가오는데, 자, 8월 달의 흐름을 보면요. SK하이닉스 좋지는 않았어요. 자, 월봉을 보면은 좀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마이너스 10%대로 마무리를 하였고, 좀 주봉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또 음봉으로 마무리를 하였고, 일봉으로 보면은 오늘 2.36% 상승을 하긴 했지만 이런 최근에 또 글로벌적인 또는 미국 증시가 상당히 또 조정을 받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SK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도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다. 결국에 SK 하이닉스를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게 우리가 계속 취해야 되는 텐션이 바로 이 탑다운 전략을 계속 가져가야 한다.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. 그런 흐름에 따라서 미국 증시, 이 글로벌 증시가 가장 중요할 것이고, 거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, 그리고 또 뭐 있어요? 11월 대선에 대한 부분들, 그리고 9월 달에는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있을 예정입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 볼 때 이 반도체 섹터의 흐름들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, 세 번째로 SK 하이닉스의 뭐예요? 개별 종목의 분석까지 우리가 좀 필요한데, 결국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SK하이닉스 뭐 HBM이다 뭐다 너무나 이제 잘 알고 계실 거고, 그리고 HBM으로 인한 성장 상승세는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. 기업의 가치로만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앞으로 더 미래가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SK하이닉스인데,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에 글로벌 증시가 안 좋게 나오고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어 간다라고 하면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도 결국에 하방 압박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. 자,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는 뭐 미국 증시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건가?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결국 이런 대형주 중심으로는 미국의 장세 그리고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? 이렇게 좀 한탄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, 우리가 처해진 환경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처해진 환경에 또 분석을 잘 하다 보면 결국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장점으로 살릴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런 부분들을 알고 가셔야 된다. HBM만 백날 분석해봤자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를 못 찾는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. 자, 그러면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다음 주의 흐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. 제가 이제 뉴스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, 자, 어제만 보더라도 이 엔비디아는 급락을 했어요. 다시 한번 또 이제 전날에 그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,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하락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? 결국 우리 마음속의 기대치, 이게 참 주도주로서 어쩔 수 없이 피해갈 수 없는 숙명 같은 것 같아요. 이 기대치라는 게 회사가 아무리 잘 나가도 정말 이 높아진 기대치를 충족을 하지 못하면 주가가 내려가거든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봐야 하는 건 결국 성장을 하였고, 성장을 나쁘게 한 게 아니에요. 이 예상 컨센시스를 상회했습니다. 너무나 잘 나왔어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락했다라는 건, 이거는 현재 전문가들도 다 또 기회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섹터의 가치가 절대 훼손된 것이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, 그리고 이 다우존스가 또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.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런 성장주 중심의 이 상승을 나타내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9월에 금리 인하가 나오잖아요. 금리 인하가 나오는데 저희가 지금 고용 지표도 좀 살펴봐야 하긴 하는데, 이 금리 인하가 나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가장 큰 수혜는 바로 이 성장 관련된 성장주들이 상당히 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현재 그런 부분들을 좀 선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고, 자,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, 하이닉스는 곤두박질 쳤는데 이 글로벌 IB는 엔비디아 목표가를 또다시 상향을 했다. 왜냐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그냥 단순 차익 실현이 나온 것 뿐이지 이 엔비디아에 대한 가치가 훼손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예요. 이 엔비디아의 성장 속도는 여전하고 이 밸류에이션도 매우 합리적이고, 이런 단기 노이즈에는 절대 신경 쓰지 말라라는 내용이 나왔는데, 이 단어 문구 하나가 정말 많은 것을 내포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게 무엇이냐면 결국에 이 9월 금리 인하가 되잖아요. 여러분들 9월 금리 인하가 되면은 SK하이닉스 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야, 금리 인하면은 이제 주가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? 나는 그냥 들고만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,
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여러분들 주가 하락합니다.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전에 기준금리가 2000년도에도 6.5% 정도 고금리에서 1.25% 하락을 했었고요. 2006년도에도 마찬가지고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에 이 지수의 흐름이 어떻게 됐나 보면요. 자,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락, 이렇게 하락, 이렇게 급락 이렇게 나옵니다. 이거는 내가 알고 있던 것과는 좀 다르게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을 텐데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가격과 이 자산 시장이 올라간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결국 저금리가 안정화가 되는 그 순간부터 자산 시장이 올라간다. 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런 대형주 중심으로 지수의 상승이 다시 또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.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게 이 9월 중순 혹은 10월 초쯤에 가장 중요한 이 고점 신호가 나올 수도 있다. 그러면 이 고점 신호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? 바로 이 매도 준비, 분할 매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여기에 대한 지수가 한번 하락을 하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때 이런 밸류에이션에 대한 문제가 없는 기업들은요, 이 상승폭이 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그동안 묵혀있던 잠재적인 이런 매수세들이 더 튀어나오면서 주가를 더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만들어내거든요. 그럼 좀 차트를 보면은,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하락폭이 한번 나왔고, 여기에 따른 또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까지 나왔습니다. 기술적 반등이 나왔고, 저는 여기 이 상승세가 이런 ABC 형태의 상승세, 그러니까 전 고점을 뚫는 상승세가 한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.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슬슬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과 함께 지수의 하락으로 주가가 한번 하락할 수 있다. 이런 걸 일단은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. 제가 여기에 대해서 또 목표가를 두시는 분들이 계신데, 그럼 저는 단기 목표를 25만 원으로 둘래요? 아니면 저는 뭐 28만 원으로 둘래요? 아니면 저는 22만 5천 원으로 할래요?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여러분들 목표가를 정해놓고 투자를 하신다라는 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우리가 이렇게 목표가를 정해두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확하게 고점에 대한 신호가 언제 뜨는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. 이 고점 신호라는 건 결국 이 수급의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고, 그리고 또 뭐예요? 우리 거래량, 거래대금, 그리고 이런 시장 상황이 또 가장 중요하겠죠. 그래서 앞으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런 단기적인 고점 신호가 뜰 때 이 분할 매도의 관점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고, 이건 장 중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. 그리고 그 뒤에 이 지수의 하락이 과연 어디서 끝나는지, 우리가 또다시 이런 저점 매수를 어디서 해 나가야 되는지,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꼭 알고 가야 한다.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큼은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전략 그리고 타점들을 제공할 겁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지금 이 010-2011-9671로 저에게 SK하이닉스의 하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은 되시겠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필수로 한 번씩만 꼭 남겨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만 저에게 해주시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.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요, 여러분들 SK하이닉스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. 제가 뭐 이런 샤머니즘을 믿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더 긍정적인 힘들이 또 발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SK하이닉스 여러분들 더 갈 수 있어요. 더 갈 수 있고, 이 단기적인 저점, 고점 아직 안 나왔습니다. 물론 저점은 이미 나온 것 같고, 앞으로 여기에 대한 상승세에서 이 매도 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, 가끔씩 제가 이렇게 조정 뒤에 또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, 이런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그럼 나는 그냥 장기 투자니까 그냥 들고 갈래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하다간 주식판에서 돈 절대 못 법니다. 돈 절대 못 벌고 트렌드는 항상 바뀌어요. 그러니까 이 고점까지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뭐냐, 바로 이 심리 상태, 내가 이런 안정적인 심리 상태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데, 이런 안정적인 심리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만드느냐, 바로 이런 분할 매도에 대한 대응이 가장 또 중요하고요. 이런 대응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
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제가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이렇게 하락은 나왔지만, 그리고 이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. 그런데 이 단기적인 주가의 하락은 우리에게 분명 또 기회였고, 이 기회에 대한 매수 타점을 잡으신 분들이라면 또다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낸 다음에 정말 큰 수익은 앞으로 금리 인하 이후에 한 번 더 잡는 그 타점에서 나올 것이다. 결국에 돈을 버는 건 여러분들, 우리가 기본적인 원칙이 뭡니까? 바로 이 싼 가격에서 매수를 하고 비싼 가격에서 매도를 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인데, 이 기본적인 원칙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가느냐가 우리의 앞으로 계좌의 수익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아시겠죠? 자, 그래도 제가 9월부터는 분명 이런 흐름들이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. 여러분들이 대처만 잘 하신다면 우리 충분히 이제 여름도 지나갔고 이제 가을이 시작되는데, 가을에는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아시겠죠? 여러분들, 그러면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. 저는 문자 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또 주말 동안 분석해 놓는,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토요일날 새벽에 나오는 그 미국 증시, 미증시에 대한 분석도 여러분들 해드릴 거고요. 그냥 타점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 꼭 기다리시고, 제가 드리는 타점에 대해서 대응을 꼭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9월 달부터 여러분들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고, 여러분들 다음에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박프로였습니다.